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아직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들의 가상 현상금을 매겨보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최근 버기가 해군들에게도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해군들도 현상금이 생겼기에 해군들의 현상금도 책정해보겠습니다. 현상금 책정 기준은 위험도, 무력, 명성, 작중 위치, 작중 행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너무 현상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갱신이 필요해 보이는 인물들과 어떠한 사건을 겪으며 떡상이 확실해 보이는 인물들도 가상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과 오로송의 가상 현상금은 각각 56억 베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로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며 이물을 제외하면 사실상 권력의 중심에 놓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물은 세상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전면으로 나서는 일이 거의 없기에 사실상 오로송이 진정한 세계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송은 천룡인들이며 천룡인들 중에서도 가장 권력이 높은 인물이라고 알려졌기에 세간에서도 오로송의 존재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오로송은 위치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 50억 베리 정도의 현상금을 매길 만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오로송은 아직 자세한 설정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범상치 않은 외형을 가졌기에 무력 또한 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율리시스 그랜트는 마치 거프를 연상시키는 외형을 가졌으며 가슴팍에 큰 상처도 나 있습니다. 오로송 정도 되는 인물들이라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상처가 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디는 딱 봐도 강해 보이며 명검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르바초프, 마르크스, 백발의 긴 수염 남섬 등은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모두 한따까리 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오로성을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만나더라도 제압하기도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로성의 현상금은 해적왕 로제의 현상금인 55억 6,480만 베리를 넘겨 56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전 칠무의 모리아의 가상 현상금은 10억 2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모리아는 과거 칠무회로 활동하였기에 현상금이 3억 2천만 베리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칠무회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하였으나 징베에게 패배해버렸으며 해군을 공격하며 팀킬까지 하며 세계정부에서 제거 명령이 떨어졌고 도플라밍고는 모리아를 직접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아가 그림자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라져버렸고 모리아는 2년 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모리아의 현상금도 갱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칠무회가 새롭게 갱신된 현상금이 10억 베리가 넘는다는 특징이 있기에 모리아 역시 현상금이 10억 베리 정도는 넘겼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모리아의 현상금을 10억 2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모리아는 압살롬의 복수를 위하여 홀로 검은 수염 해적단을 찾아갔기에 어쩌면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으며 만약 티치에게 죽고 능력을 흡수당했더라면 모리아는 현상금이 갱신된 틈도 주지 않고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리아는 현상금 갱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칭 흰수염의 아들 위블의 가상 현상금은 29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위블은 스스로를 흰수염 주니어라고 부르는 인물이며 자신이 진짜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위블의 어머니인 미스 버킨이 흰수염과 함께 록세적단에 몸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 마르코에 의하여 밝혀지게 되었고 위블의 주장은 신빙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블은 정신연령이 낮고 심각한 마마보이이기에 포스가 있는 인물은 아니며 세력을 구축한 대적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과거 미호크처럼 솔프를 지향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상금을 평가할 때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블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는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캐릭터로 평가받기에 칠무회 중에서도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현상금이 책정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키자루는 위블의 혈통이 흰수염의 혈통인지 알 순 없으나 마치 전성기 흰수염을 연상시키는 전투력을 가졌다고 공인하였으며 위블은 사왕 최고 간부나 간부들이 대거 포함된 흰수염 해적단 잔당을 홀로 격파하고 있다고 전해졌기에 위블의 전투력은 해군대장이나 사왕과 비견될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위블은 세력이 없음에도 가상현상금을 29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0억이 안되는 이유는 현상금이 30억 베리인 루피 키드 로우는 사왕을 격파한 업적이 있으나 위블은 아직 그 정도 업적을 이루지는 못한 인물이기에 30억 베리를 넘기진 않았습니다.
해군대장 로쿠규의 가상현상금은 27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로쿠규는 정상결전 이후 이탈된 해군의 공백을 보강하기 위하여 후지토라와 함께 징집된 새로운 해군 대장입니다. 로쿠규는 세간에서 괴물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해군에서도 무력과 실력을 인정받으며 곧바로 해군 대장이 된 인물이기에 무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최근 와노쿠니로 가서 과정이야 어찌됐든 킹과 퀸을 잡아오는 업적을 세웠기에 후지토라보다는 현상금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로쿠규는 와노쿠니에서 조금은 추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론적으로 야마토의 공격을 맞고도 버텨냈으며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 역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사왕 최고 간부를 애송이 취급하는 자신감도 보여준 인물이기에 추후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행보만 보면 구3대장보다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3대장보다 명성이 높을 리도 없으니 구3대장보다는 현상금이 당연히 낮을 것입니다. 그렇게 로쿠규의 현상금은 키자루 아오키지보다 낮은 금액인 27억 베리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 시류의 가상현상금은 13억 5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시류는 과거 마젤란과 함께 임펠다운을 수호하는 투톱으로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류는 죄수들을 제멋대로 베어버리며 결국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었고 티치가 임펠다운에 침공하자 이 기회를 틈타 티치의 수하가 되었고 현재는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시류는 임펠다운 시절부터 명성을 떨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사왕 최고 간부가 되었기에 무조건 현상금이 10억 베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보편적인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들이 13억에서 14억 사이의 현상금을 소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류의 현상금은 13억 5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물론 빅맘 해적단의 2인자 카타쿠리의 현상금이 10억 5,700만 베리이긴 하나 이는 카타쿠리가 여러가지 이유로 저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 현상금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카타쿠리는 사왕 최약체로 불리는 빅맘 해적단 소속이기에 현상금이 타 2인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시류가 속해있는 검은수염 해적단은 능력자 사냥을 자행하고 선장인 티치가 기이한 행보를 보이며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해적단이기에 이 부분 역시 시류의 현상금을 평가할 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설의 해적 금사자 시키의 가상현상금은 39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시키는 과거 록스 해적단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로저를 궁지로 몰아넣은 대해적입니다. 또한 시키는 단순 병력만 놓고 보면 로저 해적단을 아득히 상회하는 세력을 보유했으며 본인의 무력도 로저 흰수염과 비견되는 강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시키는 현 시대의 상황들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키는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대감옥 임펠다운에서 최초로 탈옥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단신으로 마린포드에 쳐들어와 마린포드의 절반을 부숴버린 말도 안 되는 업적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키는 결론적으로 굵직한 전투에서 모두 패배했는데요. 시키는 로저에게 패배하며 병력의 대다수를 잃었으며 루피에게 패배하며 20년짜리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프와 센고쿠 듀오에게도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세력은 컸던 인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부하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록스 해적단을 소개하며 록스, 빅맘, 카이도우, 흰수염을 1군으로 묘사했으며 시키를 왕지, 캡틴종, 음부 등과 함께 2군으로 묘사하였기에 시키가 업적이 대단하긴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 시대의 상황들보다 더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키의 현상금은 구사왕인 카이도우, 빅맘, 흰수염, 샹크스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의 가상현상금은 44억 4,444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카이누는 구 3대장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인물이었는데요.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을 해군의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에게 2차례 명구빵을 꼽아 넣으며 흰수염에게 치명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원흉이 된 에이스를 직접 처단하였으며 홀로 사왕 최고 간부와 칠무회를 포함한 강자들을 대거 숙청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아오키지와 원수 자리를 두고 혈전을 벌였고 아오키지를 잡아내며 해군 원수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원수가 된 이후 해적들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리기 위하여 해군 본부를 신세계의 중심부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와 아오키지, 센고쿠 등이 해군에서 이탈되었음에도 아카이누가 이끌어가는 해군은 역대 최강의 해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카인의 현상금은 사왕과 비슷하게 책정될 것이며 원수는 한 명이기에 어쩌면 사왕보다도 높은 현상금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카이노의 현상금은 죽음을 상징하는 4라는 숫자를 조합하여 44억 4444만 베리의 높은 현상금을 부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현 상황 중 그 누구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로저의 적단의 3인자 가반의 가상 현상금은 21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가반은 로저 레일리에 이은 로저의 적단의 3인자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가반은 전설의 해적단이자 세계 정부에서 가장 경계하는 로저의 적단의 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반 역시 높은 현상금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반은 로저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이 전쟁하던 당시 오덴과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며칠 동안 혈투를 하였으나 승부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오뎅은 로저에게 원컵나던 시절이기에 카이도우를 패던 시절의 강함을 지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반의 전투력은 사왕 최고 간부 2인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의 적단의 간부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강함에 비하여 현상금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반은 최근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화상 입은 남자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기에 만약 화상 입은 남자가 가반이 맞다면 가반은 로저의 적단이 와해된 이후에도 로저에게 어떠한 미션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로저는 가반이 세계 정부에 잡히지 않을 만큼 강하다고 가반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반의 가상 현상금은 10억대 중반이 아닌 20억대 초반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